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비트 호재, 거래소 상장 정보로 꿀 빨다가 가족과 친구들이 사이좋게 감옥 간설, 거래소에 일하는 내부자가 내부자 정보로 돈을 벌다가 이번에 들통이 난 상황인데 내용을 보겠습니다. 거래소 상장 정보를 이용해서 친구, 가족과 함께 개꿀 빨던 놈이 잡혔다. 아, 시원하다. 그죠? 그 썰을 한번 풀어보겠다. 역시 남이 깜빵에 들어가는 이야기는 내 인생의 활력소가 된다. 나쁜 놈이 잡히면 항상 속 시원하죠.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거래소의 일부 직원이 상장 일정 등을 이용한 마치 답지를 보고 시험을 치는 트레이딩을 했다. 그죠? 어쨌든 내부자 정보를 알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무조건 먹는 게임을 할 수 있죠. 왜냐? 코인베이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업비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서 현금을 입출금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거래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코인베이스의 직원이 기소가 됐는데 이걸 대표 또한 4월부터 이미 알고 있던 상황이다. 이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CEO, 전 직원의 선행매매 4월부터 알았다. 근데 왜 놔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직원은 빤스런을 급하게 하려고 했는데 가상화폐 첫 내부자 거래 적발, 코인베이스 직원 등 기소. 미국은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죠. 이런 내용을. 우리나라면 그냥 허허 하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번 돈으로 변호사 사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일 수 있는데 미국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아쉽게도 공항에서 딱 걸렸다. 뉴스에서는 되게 심플하게 나왔지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한번 보자. 원래 꼬로막에 돈 벌다가 감옥 가는 것만큼 재밌는 게 없다. 그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아시는 분들이 잘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이 뉴스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따로 찾아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자, 이런 부분에서는 경기도 예림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현재 비트코인 상황을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반등을 하고 올라온 상황에서 여러 번의 반복적인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테슬라의 매도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정이 함께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하고 있죠. 전고점을 돌파하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아래에 롱 베팅 물량이 많기 때문에 하방으로 한 번쯤은 더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고 하지만 시장의 심리는 상승으로 갈 것이다 라고 보는 쪽이 많아요. 보통은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숏 베팅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최근 숏 물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계속해서 롱 물량이 늘어나는 걸 보면 시장의 심리는 상방으로 보고 있다 라는 거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의 심리를 파악하거나 단기 흐름을 예측할 때 청산 맵이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트레이딩 하실 때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산 맵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사이트 주소는 영상 하단에 남겨두겠습니다. 이번에 잡힌 그놈을 A라고 이야기하겠다. 얘는 2020년 10월부터 코인베이스의 리스팅 팀에 배치되어 PM급으로 일을 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 매니저급으로 아주 높은 직급으로 일을 한 거죠. 이 PM이 되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자산 리스트의 기준에 대한 스코어링 프로세스에 관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리스팅을 할 때, 상장을 할 때 기준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스코어링 프로세스, 점수를 어떻게 매기느냐, 이 기준을 잡는 데 관여를 한다라는 말입니다. 즉 얘가 왜 리스팅이 되어야 하는지가 점수화돼서 꽈락인지 합격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아무 코인이나 상장시켜주진 않기 때문에 특히 미국에서는 이게 좀 까다롭죠. 그래서 여기에 꽤나 많은 힘을 싣는다라는 거고 초기에는 이쪽에 참여를 못하고 있었는데 2021년 8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코어 상장팀 멤버로 들어가게 되었다. 아주 핵심 팀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때 사용하는 사내 메신저에는 언제 출시하고 언제 발표하는지까지 세세하게 정해서 공유하는 보안 채널로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언제 상장하는지 이런 것들을 공지로 띄우죠. 공지로 띄우는 이 일정까지 모두 공유하는 아주 중요한 회사의 보안 채널로서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걸 매매에 활용하면 결국은 잡히게 되어 있다. 이 내부자 거래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피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쓴다. 이런 일들이 사실 없는 건 아니겠죠. 첫 번째, 친인척에게 정보를 준다. 결국 여기서 현금 입출금 or 코인 입출금에서 결국은 걸린다. 시간 문제일 뿐. 그러니까 결국 이 본인의 당사자에게 돈이 들어간 이 루트가
걸리게 된다라는 거죠. 나중에 우연이라고 우기기 위해 다른 종목도 슬쩍슬쩍 트레이딩하면서 잃어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부자 정보로 돈을 번 게 아니라 원래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런 연막 작전을 펼치는 거죠. 보통 이게 우리나라 메이저 거래소에서도 다 이렇게 한다. 보통 걸리면 나만 한 게 아니잖아요 라고 물고 늘어지면서 집행유예를 받는 윈윈 전략, 누구랑 윈윈인지 모르겠지만 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죠. 얘는 심지어 미국 코베에서 상당히 안일하게 진행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굉장히 쉽게 생각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국이었으면 쉬웠을 텐데 미국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 망했어요. 1번, 창의력 떨어지게 가족 계정으로 해버렸다. 이게 정말 심각한 거죠. 가족으로 한 게 아니라 친척으로 하거나 했으면은 조금 더 망을 피할 수도 있었겠지만 직계 가족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제일 조심해야 할 가족, 친형에게 코베 기밀 정보를 넘겨주면서 형이 열심히 트레이딩을 해주셨다. 이건 완전히 대놓고 한 거죠. 그리고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째는 쉽다. 친구들에게도 정보를 공유했다. 형한테 하고 나서 이게 괜찮으니까 친구들한테도 야, 이거 너만 알아 라고 하면서 이번에 뭐가 상장된다 준비해라, 이런 이야기를 한 거겠죠. 야, 형 말 들으면 무조건 이득 본다니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또 우상화 시키는 거죠. 이따 11시에 공지 뜬다 잘 봐라 하면서 또 으쓱 됐겠죠. 이딴 짓거리를 했다는 것이다. 코베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학벌은 좀 됐을 것 같은데 IQ는 높았으나 EQ가 부족했던 탓일까. 정말 정신 나간 짓을 한 겁니다. 연이은 실수를 남발한다. 2번, 적절히 종목도 섞어주고 돈도 좀 잃어줬어야 하는데 너무 인색했다. 그러니까 그냥 벌기만 했다라는 거죠. 시장은 개폭락해도 나 혼자 상승장. 정말 인도 영화 아시죠? 인도는 이런 영화들이 많죠. 중간에 노래도 하고 이런 액션들이 나옵니다. 딱 그 대회비 메신저에 들어가면서 그때 공유된 종목 정보와 가족 트레이딩 기록이 너무 일치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한다라는 거죠. 25개의 코베 상장 정보 중에서 14개를 아주 딱 집어서 돈을 벌었다. 그러니까 선매하고 오르면 팔고 하면서 이 과정의 종목들이 아주 피할 수 없게 빼도 박도 못하게 25개 중에서 14개나 그 짓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뒷단에는 좀 더 잘 숨겨보겠다고 마이 이더월렛도 써보고 기록 없는 세핑 지갑으로 세탁도 좀 해보고 나름 노력을 했다. 나름 뭐 했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문제는 외부 지갑을 통해서 쟁여두고 옮겨놓으니 생기는 문제가 있다. 거래소 자체에서 사모으면 이거의 모니터링이 안 되는데 거래소 외부에서 트랜잭션을 발생시키면서 거래를 하면 이게 누군가가 본단 말이지. 그죠? 어쨌든 거래소 자체에서 사모아가지고 오를 때 팔면 이거는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근데 다른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수해가지고 지갑에 가지고 있다가 이걸 코인베이스에 상장을 할 때 판다든지 펌핑이 나올 때 던졌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걸 누군가가 보고 공론화에 성공했다. 그래서 잡는데 1, 2년은 걸리는 전수조사가 갑자기 타겟 조사로 바뀌게 되며 조사가 급물살을 타게 된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아니 꼽게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지금 너에게 간다. 그래서 보통은 직원들 전수조사,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전부 하나하나 조사를 하는데 이게 저 새끼가 그랬어요 라고 해버리니까 그놈을 타겟팅해서 타겟 조사로 바뀌어버린 거죠. 범죄자는 다시 범행 현장으로 돌아온다고 했던가. 이 공론화는 범죄자 A씨도 같이 보고 있었나 보다. 그러니까 뭐 그 상황에 분명히 있었겠죠. 이 A씨가 코베 공식 계정으로 우리 조사 의뢰 중이라고 답변을 달린 걸 보고 이제 도망갈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이거 큰일 났다 라고 생각을 했겠죠. 시애틀로 출장 한번 다녀와야 할 것 같다고 이메일을 보내고 요 나쁜 새끼는 뭘 샀느냐? 바로 인도행 비행기 티켓을 샀다. 요놈이 알고 보니까 인도 사람이라고 해요. 하지만 비행기 시간이 딱 맞지 않았고 공항에서 똥줄 타기 기다리고 있는데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너 어디 갔냐 이거죠. 없어졌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급할 때는 아주 거짓말이 술술 나온다. 직원들에게 나 이미 인도행임이라고 뻥을 쳤다. 비행기도 아직 안 탔는데 이때가 15일이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인도 가고 있다 이런 소리 하지 않고 나 시애틀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인도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바람에 큰일이 납니다. 아마 비행기는 16일 새벽이었던 모양이다. 이 심각성을 알고 법원에서 이 인도인 출국 금지 내려라고 16일 날 출국 금지가 떨어졌는데 놀랍게도 이놈의 비행기가 16일이어서
인도로 빤스런에 실패했다. 그런 이비방정이죠. 도망갈 것 같으면 전화를 안 받던가 아니면 전화를 받고 나 지금 들어가는 길이다. 아니면은 내일까지 출장인데 내일 들어가서 다 이야기하겠다라고 했으면 도망을 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급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 이미 인도로 가고 있는 중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 부랴부랴 조치를 해버렸는데 조치를 했더니 이놈이 공교롭게도 16일 날 비행기라서 16일 날 출국 금지 떨어진 날 딱 걸린 거죠. 미국에서 금융 범죄가 몇 년이더라. 형량이 어마어마하죠. 아이 신나. 이런 나쁜 놈은 당연히 잡혀가야 됩니다. UDC에서 술 먹고 실수하던 분도 한번 아이고 뜨거워 한번 하셨으면 좋겠는데 뭐 요거는 뭐 그냥 사담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사실 미국은 이런 게 아무래도 아주 심각하게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갔지만 우리나라는 뭐 워낙에 많은 일이고 우리나라뿐만이겠어요. 뭐 태국, 인도 뭐 다 그렇겠죠. 특히나 이렇게 인도 놈이 이런 걸 한 걸 보면 얼마나 욕심을 돈 앞에서 사람이 욕심을 가질 수 있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형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 또 재밌을 것 같네요.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긴 하지만 가격이 좀 떨어져서 재미가 좀 덜한 상황이지만 이런 재밌는 일도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뭐 형량이 정해지거나 하면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커뮤니티 주소가 있으니까요.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 일린 블로그 주소도 영상 하단에 있습니다.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현재 글뿐만 아니라 과거 글부터 최신 글까지 쭉 보시면 코인과 관련된 인사이트를 넓히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